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2화 권태로운 일상은 나쁜 것일까? 반갑습니다.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네,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예. 요즘 바쁘신가요? 두 분은? 약간 좀 바빠질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빠질 예. 기미가. 예. 자유인님은 왜 시고 웃고 계세요? 전 기미도 안 보여서.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 뭐 안 바쁘시면 어떻게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진 않죠. 뭐 예. 그냥 불편한데 예. 그래도 뭐 견뎌야죠. 예. 요즘 이제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 바쁘다는 사람보다 좀 한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오늘 주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권태로운 일상은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일상이 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막 이런 편이에요? 아니면 권태롭고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편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익사이팅한다고 표현은 그런데 그렇다고 좀 평소 일상이 권태롭고 지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한가할 틈은 별로 없이. 예. 그죠? 자유인님은? 네, 뭐 저도 뭐 한가하긴 해도 권태롭다,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오히려 저는 바쁠 때도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바쁠 네. 때 권태롭다고. 네,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재미없는 네. 일상이 예. 바쁘게 반복되니까 뭐 그런 거 그죠? 뭐 그것도 권태로운 거긴 하죠. 네. 그러니까 삶이 뭐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월화수목 금금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권태, 지루 이런 게 한가하냐 바쁘냐의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시간적 요소도 물론 네. 있긴 합니다만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의 질적 수준에 대한 느낌, 감흥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일상이 좀 지루하고 권태롭고 반복된다고 느끼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느낌이 들 때? 확 바꿔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확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확 바꾸고 싶다가 이제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데, 그죠? 네.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러해서 안 돼. 그죠? 그렇지. 저도 떠오르는 게 권태롭다라는 게 이렇게 살면서 뭐 결혼 생활 뒤에는 많이 없었다라고 보는데 예전에 군대 생활 말년 때 이렇게 얼뜻 떠올라요. 그게 권태로웠던 거 아닌가 싶고 말년 병장 때 엄청 시간 안 가죠. 뭐 시키는 그죠? 것도 없고 막 그러는데 그런 느낌 속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게 이제 깨고 싶은 건데 괜히 애들 갈구고 뭔가를 이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죠. 그렇죠, 맞아요. 다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경험하겠지만 말년병장 할 일 없으니까 이등병 불러다가 온갖 이상한 괴롭힘을 그죠? 요즘은 아마 그렇게 잘 못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권태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 권태로운 일상이라는 게 꼭 벗어나야 될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권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그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마치 시계추처럼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가고 있다. 조금이라도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될 때 곧 권태가 침입한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 아니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쁘고 이럴 때는 고통스럽다가 시간적 여유가 좀 주어지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금방 권태가 찾아와서 불행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삶이 좀 권태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는 이런 개념이죠.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정 이런 걸 뜻하죠. 그러니까 아까 자유님 얘기한 대로 일을 계속 바쁘게 하고 있더라도 그게 좀 시들해져 가지고 좀 대충 하거나 아씨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권태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을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권태로울까요? 천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지옥이 온갖 형벌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해왔지만 천국은 권태 이외에 달리 묘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가득한 지옥 같은 세계에서는 권태를 느낄 겨를도 없지만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는 걸핏하면 권태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난은 하류층의 끊임없는 채찍이며 권태는 상류층의 채찍이다. 그러니까 하류층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권태를 느낄 새도 없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시간 많은 상류층 사람들은 걸핏하면 권태가 찾아와서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괴로움을 겪는데 겪을 수밖에 없는데 가진 거의 정도에 따라 괴로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괴롭고, 그죠? 있는 사람들은 권태가 찾아와서 괴롭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맞네, 그죠? 네, 어차피 권태롭게 살았는데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살아야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기분이면서 약간 우울해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권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런드 러셀인데요. 그는 행복의 정복이란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태는 역사상 어느 시대에 있었으나 하나의 주요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러셀에 따르면 인간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권태를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권태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줄로 표현하면 의욕이 그러니까 한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욕 자체가 상식됐을 때, 의욕이 없을 때. 그렇죠. 자유님은 권태를 주로 어떨 때 느껴요?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해야 될 때. 그죠? 어쩔 때는 밥 먹는 것도 약간 지겹고 밥을 왜 하루에 3개씩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일이 무한정 반복되고 있을 때, 그죠?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프스가 그런, 그죠? 되게 건태로울 거예요, 그죠? 그 산으로 바위를 막 올리는데 올라가면 또 떨어져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까미는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인의 모습을 시지프스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셀은 사람들이 주로 언제 권태를 느끼냐에 대해서 대략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태보다 더 유쾌한 상태를 상상할 때 권태를 느낀대요. 가령 화창한 봄날 남들은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데 자기만 집에 틀어박혀서 밀린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엄대장님 요즘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정확히 표현해 주네요. 그죠? 죽을 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도 권태를 느낍니다. 예컨대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을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진 학생한테 중학교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풀라고 시키면 당사자 기분은 어떨까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도 권태죠.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권태를 느낄 만한 순간은 참 많습니다. 해서 인간은 누구나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권태가 찾아오면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태랑 반대되는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권태와 반대되는 개념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이지선다로 한번 물어볼게요. 각각 답해보세요. 권태와 반대. 1번 쾌락, 2번 자극. 뭐 같아요? 2번 자극. 자유님은? 쾌락. 쾌락 이러면 안 돼요. 쾌락. 그죠? 느끼하게. 이제 권태의 반대말은 쾌락이 아니라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권태는 본질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욕망이 좌절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좀 지루해지고 의미 없어 보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반드시 쾌락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씻지도 않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빈둥거리는 사람도 반드시 즐거운 활동을 해야만 권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1시간 뒤에 부모님이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면 급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권태로울 겨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처럼 어떤 자극이 있으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자극은 반드시 즐거운 일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예.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꼭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러셀은 권태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요. 건설적인 권태와 파괴적인 권태입니다. 이제 전자는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권태를 말하는데 후자는 지나친 자극으로 인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권태입니다. 가령 우리가 권태를 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건설적인 권태일까요? 파괴적인 권태일까요? 그건 당연히 파괴적인 권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극을 찾는데 이때 자극이 너무 강하면 흥분이 지나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러셀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흥분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깊고 근본적인 만족 대신 쾌감을, 지혜 대신 약삭 빠름을, 아름다움 대신 값상 경의를 대치시킴으로써 모든 종류의 쾌락에 대한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가령 우리가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마약을 복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외의 쾌락에는 아무런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해서 지나친 쾌락 추구도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권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이런 거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든지 좀 지나치면 안 좋죠. 네, 네. 맞습니다. 러셀은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태를 견디는 어느 정도의 힘은 행복한 생활에 필수적이며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다. 위대한 책에는 모두 지루한 부분이 있으며 위대한 생애에는 모두 흥미없는 기간이 있다. 느낌이 오세요? 네. 러셀은 권태를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태가 생기면 그걸 어느 정도 견뎌야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루한 삶을 견뎌냈습니다. 가령 소크라테스는 몇몇 연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독약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은 극적이었지만 생애 대부분은 악체라고 알려진 크산티페와 조용히 지냈거든요. 찰스 다윈도 세계 일주를 한 후에는 나머지 생을 자기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무려 22년 만에 종의 기원이라는 위대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건설적인 권태를 견뎌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권태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뭐 새로운 일에 자양분처럼 견뎌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같네요. 예, 그러니까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권태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러셀은 뭐 느꼈겠지만 현대의 부모들한테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의 단조로운 생활을 참는 능력은 어린 시절에 길러야 한다. 현대 부모들은 이 점에서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동적인 오락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반면 다른 날과 변함없는 하루를 보내는 일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셀이 보기에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가만 내버려둬 좀 견디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 부모들은 고세를 참지 못하고 뭐 게임기나 스마트폰을 줘서 쾌락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권태를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위대한 성취를 이룰 기회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도 막 이제 보면 계속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뭐 아니면 TV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5분만이라도 좀 쉬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막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살아요. 너 그러다가 귀에서 털나. 뭐 이러면서 옛날에 하이성 씨 털 나오는 것도 막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러셀도 단조로운 생활 그 자체를 가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좋은 일은 어느 정도의 단조로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진지한 건설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나 청년은 목적 달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권태를 자진하여 참을 것이다. 그러나 오락과 유흥을 일삼고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건설적인 목표가 생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권태의 순간을 자진해서 좀 참는 반면에 평소에 오락과 유흥만 일삼고 있다면 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눈앞의 쾌락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서 건설적 목표 자체를 세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건설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태를 견디고 어느 정도까지는 단조로운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쩌다 철학자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도 이렇게 떠오르네요. 아, 그래요? 책을 쓰는 그 시간 자체가 단조로움의 어떤 반복 속에서 뭔가 가져가는 시간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저보다는 이제 좀 작가들 중에는 이렇게 권태로운 시간이 없이는 작가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좀 단조롭고 권태로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아이작 뉴턴의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아이작 뉴턴은 1961년에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아이작 뉴턴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1961년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 시골 산골에 살던 사람이 깡촌에 살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간 거죠. 근데 대규모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학교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요즘같이 사이버 강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예 폐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작 뉴턴은 거의 2년 동안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 공부를 좀 못했으면 부모가 막 농사일 도와라고 막 시켰을 텐데 그래도 명색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닌 수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농사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작 뉴턴은 고향에서 굉장히 권태롭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은 그 사이에 위대한 발견을 이루어냈고 이제 나중에 뉴턴은 자기의 거의 2년 동안 권태로운 2년 동안을 기적의 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해서 권태로운 일상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그동안 꾸준히 뭔가를 지속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건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코로나19 때문에 자칫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게 결코 반길 일도 아니고 긍정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좀 권태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면 좀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는 단조롭고 지루한 시간이 필요하고 네. 또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보내는가가 이제 개개인의 성취가 달라진다는 점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까 뭐 애들을 예를 들긴 했는데 지하철 타보면 성인들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대부분 뭘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하고 동영상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떤 목적 갖고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왜 그 포탈 열어갖고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건 결코 해결도 안 되고 눈만 피로하고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된 지속적인 자극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걸 일견 시간 활용을 잘한다, 시간 관리를 잘한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의미 있고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거에 반응하는 걸로 길들여지면 시간이 나더라도 그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또 다른 자극을 찾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권태로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어설픈 자유님이 얘기한 시간 때우기라는 얘기가 이렇게 탁 와닿네. 그렇죠. 예. 대부분 시간 때우기죠. 뭐 솔직히.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예. 우리 아들은 너무 칩거를 해서 한마디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오늘로서 좀 제가 이렇게 잘 참고 그 칩거마저도 그 친구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한 줄 평은 아마 어쩌다 자유님은 서울태생이라 모를 것 같은데 저희 어려서 겨울철 되면 작은 산짐승 잡으려고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거 산에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지거든요. 끝내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권태감을 벗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좀 새로움을 만들어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내면 힘을 좀 기르면 좋지 않을까. 한 줄 좋습니다. 자유님. 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권태를 이기는 법은 뭐 다양하게 각자 선택의 몫이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면 검색보다는 사색이 좋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은 권태로운 일상은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권태로운 일상을 부정적 상태로 인식하여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트런드 러셀은 권태의 시기에 새로운 발견이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태에 빠지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극을 찾는데 이때 자극이 너무 강하면 흥분이 지나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권태를 피하기 위해 자극적인 것을 찾는 건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편 러셀은 권태를 견디는 어느 정도의 힘은 행복한 생활에 필수적이고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몇몇 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루한 삶을 견뎌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어린 시절에 어느 정도 단조로운 생활을 참아내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권태로운 일상은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권태를 잘 견디고 어느 정도까지는 단조로운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권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